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10시 41분 27초 막 지나고 있고요. 이번에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중동 백과사전 시간입니다. 아시아엔 알파고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의상에 신경이 좀 쓰이시나 봐요. 예, 근데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가 없나 보죠? 아니요, 하는데요. 하고 있어요? 네. 특별히 좀 주말에 가서 이렇게 예쁜 옷들 샀습니다. 아, 일부러 사셨어요? 예,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의상에 특별히 신경 쓰신 알파고 신하 씨 아시아인 기자와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중동 백과사전은 또 특히나 중동 쪽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나 궁금증 우리 알파고 기자님이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으로도 궁금한 점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궁금증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강연 같은 요청사항이 있으면 인스타그램 DM으로도 연락을. 그런 개인적인 홍보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항상 재미있어요. 이번 항상 주는. 재밌지만, 유독 오늘은 더 흥미롭습니다. 중동 지역의 국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해볼 텐데, 그렇죠. 사실 이 국기라는 게 한 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고, 그렇죠. 상징이고, 굉장히 의미가 깊잖아요. 네. 중동에서는 그러면 이 국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를 하나요? 네, 일단은 이제 한국 사람들의 국기가 태극기잖아요. 근데 태극기는 어마어마한 연구 끝에 나온 국기거든요. 1880년경에 나왔는데 이제 조선 말기에 나왔어요. 네. 그래서 수많은 연구를 해서 조선 때 나온 국기인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 보기엔 자기네 국기가 너무 특별하고 하나를 보이잖아요. 나머지 국기들은 비교하면. 네. 그러다 보니까 아랍 국기들이 한국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어느 나라 거였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좀 모양이 다 비슷비슷하고 그렇죠. 색깔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약간 이 국기들 아랍 지역에 있는 국기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와서 한국이 너무 좀 사이좋게 지내는 아랍 나라 UAE죠. 아랍에미레이트. 네. 자, 거기 보시면 있잖아요. 옆에는 이렇게 빨간 라인 있고 다음에는 이쪽 라인에도 그 초록색, 하얀색 그리고 검은색이 있어요. 이제 우리 정치가분들이 동시에도 네이버를 통해서 좀 약간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이트 이름은 말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검색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 네 가지 색깔, 빨간색, 초록색, 하얀색 그리고 검은색은 웬만한큼 아랍 국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색깔이 많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이 네 가지 색깔은요, 펌아랍주의, 판아라비즘, 이 사상의 대표 색깔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용됩니다. 이거 다 의미가 있어요. 일단은 이 네 가지 색깔이 시기별로 아랍 지역에서 탄생했던 그 나라의 단독적으로 대표 색깔이었어요. 네. 시기별로 말하자면 일단은 그 하얀색은요 깨끗함을 의미하거든요. 그건 우마이야 왕조를 의미합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그 검정색이죠. 검정색은 아바시 왕조를 의미하고요. 아바시 왕조는 우마이야 왕조에 때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이제 나온 왕조이고요. 그 다음엔 초록색은요 파티미 왕조를 의미해요. 네. 다음에는 그 빨간색은요 오스만 제국이자 하시미 왕조. 이 네 그 시기별로 아랍 지역을 통틀어 이렇게 동일하게 다스렸던 왕조들을 의미하는 색깔들인데 이것을 맨 처음에 누가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 그 1600 몇 년 때 17세기죠. 그때 사피 알딘 엘 힐리라는 아랍인 시인이 있어요.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제 이분이 이제 아랍 민족주의랑 관련된 시를 쓰면서 이 네 가지 그 색깔을 언급을 하고 다음에는 색깔마다 하나씩 의미를 매깁니다. 이제 빨간색은 그 정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나온 그 피를 의미한 거고 초록색은 풍요로운
국가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의미, 영토. 영토. 예. 그리고 하얀색은 이제 깨끗한 생활, 올바른 자세. 뭐 이건 태극기대 비슷해요. 네. 그리고 검정색은요, 잔혹한 전쟁, 이 지역에서 그동안 있었던 전쟁들을 의미한 것이죠. 근데 이 네 가지 색깔이 이렇게 문학에서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 국기로 맨 처음에 등장한 시기는 1916년 아랍 봉기입니다. 아랍 봉기요? 예. 그럼 아랍 봉기라는 역사적 사건도 저희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모든 아랍 민족이 이제 물론 알제리하고 튀니지처럼 벌써 프랑스 식민지에 들어가는 그 지역을 제외하자면 네. 다 오스만 제국 밑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스만 제국 1차 대전 때 영국이랑 싸우면서 영국이 신의 한 수를 둡니다. 네. 수많은 스파이하고 간첩을 보내면서 아랍 사람들한테 우리도 개종했어. 우리도 무슬림이야. 너희들 이렇게 위대한 모함메드 사도랑 똑같은 인종인데 왜 이렇게 꾸질꾸질한 아시아에서 들어왔던 몽골족이랑 같은 투르크족 밑에서 살고 있냐. 니네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차 대전 때는 아랍 사람들이 지금 요르단 국왕의 증조 할아버지 리더하에서 네. 큰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때 그 봉기 때 아랍 사람들이 썼던 국기를 보시면 이 네 가지 색깔이 그 국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 국가들이 잇따라 이렇게 독립을 하면서 그 국기를 조금씩 바꾸면서 자기 나라의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저희가 지금 언급한 빨간색, 하얀색, 검정색, 녹색 이렇게 네 가지 색의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이 네 가지 색으로 국기를 만드는데 네. 사실 구성만 조금씩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인지 구분이 쉽지가 않은데 그중에서도 이 네 가지 색 중에 녹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그것도 의미가 있나요? 이건 좀 약간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지금 네. 이제 중동에 제일 많이 믿는 종교는 이슬람이고 이슬람의 경전을 보시면 거기 자꾸 좀 약간 종국 묘사가 있어요. 네. 종국이 이렇다. 종국이 이렇게 풍요로운 땅이다. 종국 가야 된다. 근데 종국을 묘사할 때 제일 많이 묘사되는 것이 식품이거든요. 좀 조원. 그러다 보니까 초원 자동적으로 초록색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아랍 지역 생각해보세요. 지금 사막이 많은데 아랍 사람들한테 무슨 좀 약간 종교적으로 공약을 내세우면 네. 좀 조언을 공약으로 내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이면 아파트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국을 그때 당시 아랍 지역에서는 조언이 이제 최고였죠. 그러니까 사막으로 둘러싸인 중동의 특성상 뭔가 초록색, 초원을 얘기하면 좋은 비전을 제시하는 그렇죠. 것 같은 느낌을 일반 국민들한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녹색을 더 많이 사용한다. 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렇게 유머러스 말을 하실 때 웃음을 자제하지 마세요. 좀 밖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죠? 전 스스로 만족합니다. 자꾸 이렇게 웃기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기자님. 알겠습니다. 자, 앞서 살짝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아랍 연맹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아랍 연맹기라는 것도 따로 있다면서요. 그거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 아랍 사람들이 1916년에 큰 봉기를 일으켰지만 네. 결국 동일 아랍 국가를 못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서구 열강이 그 아랍 지역으로 이렇게 쪼재면서 따로따로 생겼거든요. 아랍 국가들이. 네. 그래서 그분들이 1956년쯤인가? 그때 카이로에서 아랍 연맹을 만들었어요. 22개국이 이렇게 해방국이 되면서 그런 국제 기구를 만들었는데 네. 그때 그 아랍 기구의 그 아랍 연맹이라는 이 기구의 국기도 역시 그 네 가지 색깔로 구성됐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네 가지 색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예. 중동 지역의 국기를 또 유심히 살펴보면 그 초승달 무늬 있잖아요. 네. 그것도 참 많이 들어가요. 사실 그 조승달 무늬를 일종의 좀 약간 아나크로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이란 종교랑 엮이긴 하지만 네. 제가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이미 찾아보시면 그런 좀 약간 학술 논문들도 있는데 네. 이슬람보다는 로마 제국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이제 오스만 제국이 마지막으로 중동 지역 이슬람을 이렇게 독립시켰던 제국이었잖아요. 네. 근데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좀 약간 수립된 지역으로 보시면 그 전에
로마 제국의 땅이었잖아요. 네. 로마 제국도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썼던 국기나 도장을 보시면 저승달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사실은 자신을 로마 제국의 후계자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 제국의 그 국기를 그대로 뺏겼거든요. 네. 물론 딴 설들도 있어요. 뭐 무슨 전쟁에 있을 때 뭐 비바다가 됐는데 그 술탄의 그 술탄 비 위에다가 이제 저승달하고 뭐지 그 별이 이렇게 비춰지니까 거길로 나왔다고 하지만 그거 다 신화이고 제 보기에는 설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제 보기엔 제일 학술적인 답변이 로마 제국의 국기로부터 나왔다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중동 국가들이 예를 들면 알제리라든가 딘지라든가 아니 리비아라든가 다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자신의 전체성을 설명을 하니까 네. 이제 독립 전쟁을 했을 때 다 오스만 제국의 국기랑 살짝 비슷비슷한 국기들을 만들면서 이제 독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저승달 무늬가 많이 사용된 거죠. 그럼 별 모양 들어가 있는 거는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러니까 별 모양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나. 네.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 제국이지만 오스만 네. 제국이 600년 동안 쓰면서 이슬람의 대표가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뭐 이게 중동 지역 국기들이 4가지의 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뭐 초승달이나 별 모양도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모양이 다른 건 지금 알파고 기자님이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나라의 역사가 문화가 국기에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몇 개 나라를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더 이야기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라크 국기 먼저. 자, 이라크하고 이집트 위주로 갑시다. 네.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검은색 이렇게 줄무늬 있어요. 네. 근데 그 하얀색 줄무늬 위에다가 이라크는 아랍 말로 알라후 액발 쓰여 있고 네. 하나님은 위대하다이라는 의미고 이집트 국기에는 그 글씨가 없고 그 대신 독수리 같은 무슨 좀 약간 무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똑같은 국기인데 네. 그 하얀색 무늬 위에 있는 글씨체하고 좀 약간 독수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이라크 국기를 얘기하자면 그 글씨체가 보이시면 글씨는 또 초록색으로 써 있네요. 그렇죠. 네 가지 색을 어찌됐건 다 썼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 글씨체가 일종의 서예법이에요. 이라크에서만 쓰이는 서예예요. 그 구파이라는 서예체 있는데 네. 그 서예체로 썼어요. 그 이라크 지역에서만 쓰이는 서예체입니다. 예, 최근에 와서 한국에서도 이제 베다라 민족이라는 글씨체가 있잖아요. 폰트. 그런 것처럼 이 폰트도 이라크에서만 쓰이는 폰트예요. 진심이에요, 역사적으로. 아, 그렇구나. 재밌네요. 예. 그래서 네. 이라크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라크라는 민족이 없잖아요. 그럼 이라크를 대표할 만한 그 지역을 대표할 만한 뭔가를 집어넣어야 됐는데 굳이 찾아보면 그 글씨체를 넣은 거죠. 자, 이집트로 넘어가면 이집트에서도 독수리가 있는데 네. 그 독수리가 뭐냐면 오늘날의 이집트에 굳이 좀 약간 조상을 잡아버리면 살라딘이 만들었던 나라가 있어요. 에유비 네. 왕조. 네. 그때 좀 약간 뭐 일종의 좀 약간 도정으로 쓰였던 독수리가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거든요.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 이라크 국기와 색깔은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일단 3색이고요. 빨간색, 그러니까 3가지 줄에 빨간색, 흰색, 검은색이 있고 이집트는 그 흰색 줄 부분에 금색인가요? 예, 금색. 금색 모양의 약간 문장처럼 독수리 모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한번 찾아보셔도 청취자 여러분께서 재밌으실 것 그 같아요. 독수리는 에유비 왕조의 그 의미인데 네. 아유비 왕조가 뭐냐면 살라딘이라는 장군이 만들었던 나라예요. 카이로 중심으로. 네.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집트의 시조인데 근데 웃긴 거 뭐냐면 살라딘은 쿠르드 사람이었거든요. 저랑 같은 민족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좀 약간 그때 만들었던 그 나라가 오늘날의 이집트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아랍 국가들은 그 아랍의 특색을 그 아랍의 대표 색깔들을 쓰지만 또 그 국기 안에다가 그 지역만의 무슨 그 특별한 의미가 있는 뭔가를 집어넣으면서 그러니까요. 국기를 만든 거죠. 네. 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도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요. 댓글로
기자님 의상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편하고 깔끔해 보이신다고. 감사합니다. 옷 예쁘다고 칭찬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우리 알파고 기자님의 유익한 내용과 더불어 의상을 기대해보면서 네,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고 아시아인 기자였습니다.